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 후폭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판의 핵심은 아들의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 아니냐, 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판사랑 친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긴 했어도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4년 전에 정순신 변호사 가족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게 좀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 상고까지 한 건 잘 알려진 얘기지만, 특히 언어폭력이라고 그 학교폭력의 수준을 스스로가 재단해서 아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몰라도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언어 폭력은 폭력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에 그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사실은 그 교사가 이제 증언을 해요.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대략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도 아버지만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이런 데 하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변호사인 아버지가 이른바 어떤 법적인 기술 같은 걸 발휘해서 아들을 코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 학폭의 그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저 아들이 변호사인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순신 변호사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하고 또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를 달았음에도 언어적 폭력이니 앞뒤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아들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 이거 가해자의 기술 아니냐, 지연결락. 다음 걸 보겠습니다. 물론 아들의 진술서 써준 적이 없다. 검사로서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맡긴 거라고 하지만, 다음 화면 정순신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알려지기로는 당시 고등학교, 그러니까 5년 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선도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줘서 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사회적 세태 얘기가 이번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일부 좀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가운데는 자기 자식, 아들, 딸이 가해, 폭력, 학교 폭력이든 어떤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걸 섣불리 인정하는 것보다 법원 소송, 법적 소송을 통해서 뭔가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하면서 퇴학이나 전학 처분의 시간을 버는 이런 세태가 좀 만연했다고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사실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력이 되고 지위가 되는 분들일수록 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학폭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라서 개입하기 싫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소송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당연했던 것이고, 전문 변호사 선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학생에게 가장 타격이 적습니다라고 아예 플랜을 짜줍니다. 그래서 예. 이걸 보면은 징계 나왔을 때 재심, 제재심 가고 행정처분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걸고 집행정지로 그 처분도 효력을 정지해 놓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 적재적소에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법기술을 발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법조인으로서 특히 검사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좀 그 비판적인 발언까지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거는 특히나 좀 재력이 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쪽에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그 절차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는 걸 아예 학교에 선전포고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도 아 이거 학교가 휘말려 가지고 오래 가겠구나 싶으면은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의 전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제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공직자가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냐, 정순신 변호사 사례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전해지지만 대통령실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검증도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순신 변호사와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랐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중간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하긴 했으니까 모르는 건 어떡하겠냐,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정보단 상관으로서 정부적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기관 비서관이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번 이른바 정순신 변호사 사태, 아들 학폭 사태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뭐 그거를 어느 쪽에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선에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지. 물론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뭐 임명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나 경찰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대통령실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의 검증 시스템을 보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적으로 거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 또 한 번 거르는 것 같은데 예.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정순신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또 공직에 임명될 사람들도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못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다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점검이 끝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시원 비서관 입장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전체로 시스템 전체를 다 점검한 이후에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부결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이른바 아들 학폭 논란 꽤 뜨거웠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대통령실의 뭐 입장이 나오거나 혹은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